퇴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근을 했고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이별 극복법이라고 업로드할 거라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니 제가 이별을 한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별을 한 적이 없고요. 이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누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주제예요. 초기부터 댓글로도 몇 번 요청이 있었고, 최근에도 DM으로 이제 저 최근에 헤어졌는데 이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DM이 왔었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 DM도 제 기억에는 한 두세 달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청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늦게 만든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그 DM 주신 당사자분은 좀 마음을 잘 추스리신 상태일 거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좀 두 갈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별의 극복법은 그나마 시간이 약이다.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단축시켜 줄 수 있고 조금 아픔을 그래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도 뭐 제가 막 그렇게 연애 고수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서투른 게 많은 사람인데 뭐 언제나 그랬지만 저의 개인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방이 이별을 원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리스폰스를 취했을 때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뭔가 다시 제외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흐르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썸이 깨지거나 연인과 이별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위로를 건네자면, 여러분 혹시 다프트 펑크를 좋아하시나요?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앨범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 앨범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앨범이 나오지 않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해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듣다가 발견한 댓글인데, 제가 이 댓글 보자마자 약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Don't cry because it's over, smile because it happened 라는 내용이었는데, 뭐 해석을 하자면 끝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왜 그래? 끝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났음에 웃어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별에도 좀 통용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한 8년 전쯤에 그 썸이 빠개져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온갖 그런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글귀들을 찾아다니다가 제 마음을 관통한 그런 하나의 글귀인데,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제일 제 가슴에 와 닿아서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에도 문득문득 이 글귀가 제 마음에는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감성적인 측면의 내용들은 이별을 막 했을 때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슬픔이 더 크고 내 마음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릴 즈음에서야 이런 글귀들이 좀 멘탈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직후에는 이렇게 이런 감성적인 측면의 위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현실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이 슬픈 상태가 왜 슬픈지를 좀 잘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슬픔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사라진 걸로 인한 어떤 공허함으로 인한 슬픔인지, 아니면은 이별을 당한 그런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배신감에서 기인하는 그런 분노인지, 상대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그런 상사병으로 인한 슬픔인지, 아니면은 뭐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생각에서 기인하는 자존감 하락에 대한 그런 슬픔인지, 걔랑 친구로라도 남을 걸,
하는 어떤 후회에 대한 슬픔인지, 그게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나의 슬픔을 좀 정확히 내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좀 그거에 맞는 어떤 해결책들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지, 이건 제가 예전에 그 김창완의 아침창이라는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 뭐 슬프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어딘가에 적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이제 거기에 적었기 때문에 스스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좀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뭐 이렇게 텍스트로 실제로 적어보면서 빨리 잊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했던, 아니면은 사귀는 사이였던, 아니면 뭐 썸을 탔던 사이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일 뿐이지 누가 누구의 것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아무리 혼인 서약을 통해서 정립이 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관계에 대한 정립이지 누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집착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넌 내 거, 난 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좀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막 이상한 그런 안전이별하지 못한 사건들 보면은 막 넌 내 거가 아니라면 뭐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살인도 저지르고 이러잖아요.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런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막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뭐 썸을 탔던 어떻게 했던 그 상대방이 사라진 그런 자리를 저는 이제 제가 연애를 하면서 못했던 일들로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막 상대방한테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그런 거 좀 제껴두고 데이트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을 다시 좀 자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저는 이별하고 나면은 사진첩 정리를 그냥 처음에 먼저 해버려요. 세차도 하고 방 정리도 싹 하고, 뭔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한번 클린업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은 뭐 내가 친구들을 뭐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래서 헤어졌다 하면 그렇게 좀 얘기하고 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이별을 또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아서 더 멋진 나로 거듭나는 이제 마음을 갖는 건데요. 뭐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걔는 결국 나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나 혼자 약간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에 나한테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 너는 너대로 갈 길 가라, 나는 나대로 계속 발전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에 좀 매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가벼운, 꼭 그렇게 빡센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걷기만 하더라도 이제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산책이나 뭐 걷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많이 기분이 환기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은 만약에 극복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아예 부정적인 감정에 밑바닥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픈 노래도 듣고 슬픈 영화도 보고 막 뿌앵 우제 울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마주하게 되거든요. 이런 처량하고 볼품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나 이 정도로 최악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너무 깊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이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빠져나오시고요. 약간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좀 안 통했던 거는 이제 리테일 테라피. 제가 다음 편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공군 짝사랑썰 2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저 혼자 이제 썸이라고 착각을 하고 되게 좋아했던 형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아했었어 가지고, 왜냐면 짝사랑을 거의 한 4년 5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됐을 때 너무 우울해 가지고 집에 정말 2, 3일 누워 있었더니, 저희 이제 엄마가 저는 이제 게이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형도 알고 있거든요. 그 형을 좋아했다는 것도 알고, 엄마가 이제 제 방에 찾아와서 야, 너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이제 운동복 사줄 테니까 아울렛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주 아울렛에 가서 나이키 매장에서 조거 트레이닝 팬츠를 하나 샀거든요. 카키색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바지는 진짜 나이키 로고랑 이 발목에 리플렉티브 그런 테이프가 다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가랑이가 틀어질 때까지 입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샀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막 집에 오니까 또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물건을 사서 얻는 그런 기쁨은 좀 일시적인 것 같고, 네, 현실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 나한테 어떤 외부 자극도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거는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죽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던 그런 방법들로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곳을 채워야 되는 거고, 결국에 그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어서 집에서도 그렇고 뭐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좀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극복을 했는데, 아까 제가 밑바닥을 찍어보라고 했잖아요. 극한의 슬픔으로 치닫고 싶을 때 듣는 노래는 일단은 이소라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 이제 올릴 거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소라 얘기 꼭 해주세요 이렇게 쓰셨는데, DM 보내셨는데 진짜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소라 씨의 노래 중에 제발이라는 노래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많이 아실 테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그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막 그렇게 처절하진 않은데 오히려 굉장히 담담하게 왜 그때 나를 사랑하지 못했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체념한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더 슬프게 다가온 것 같아요. 엄청 쓸쓸하게 느껴지고, 이 앨범에는 바람이 분다 노래도 있는데 저는 바람이 분다보다 오히려 이 노래를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저는 박효신의 바보라는 노래를 추천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애절하고 처절한데, 이별을 이제 당했는데 다시 만날 수 없겠냐고 애걸복걸하는 노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99년, 2000년의 박효신을 더 좋아해요. 지금의 박효신보다 저는 창법도 그때가 더 좋고, 그리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조성모의 슬픈 영혼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소라, 박효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으시고 조성모의 이제 슬픈 영혼식을 통해서 헤어진 상대방과 이제 영혼식을 하셔서 이별을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복수 버전, 이별을 교훈 삼아서 더 멋진 나로 태어나는 버전은, 첫 번째는 제가 박지윤의 난 남자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난 남자야. 왜냐면 남자들은 다 쓰레기니까. 그리고 이런 가사가 나와요. 거기에 이번만큼은 너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구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왜 항상 연애를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 좀 특별할 것 같고 뭔가 달라 보여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또 끝날 때 보면은 내가 얘를 왜 만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하고 있는 가사여서 저는 꼭 이별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이 노래를 그냥 헬스할 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파의 I'll Make You Cry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그 자막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 노래가 굉장히 기갈지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I'll make you cry, 널 울려버릴 거다. 처음에 약간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가 내 인생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 넌 끝났어.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으시면서 유산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심심한 위로를 전하자면, 사실 애초에 우리가 서로 모르고 살았다는 거, 모르는 관계였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김미경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그냥 내 인생에서 나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덜 얽매이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릴 스트립이 한 명언이 있는데 Take your broken hear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뭐 아름다운 걸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 아픔이 있고 나서는 성숙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수던 화가던 뭐 아티스트들이 엄청난 시련 뒤에 항상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겠지만 또 성숙한 나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또 갬성 블로그 충이에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이제 갬성 일기 써주시고 갬성 글귀 써주시는 그런 분들 이제 팔로잉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글 봐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진첩에 있어서 이제 집에 가서 공유 드리고 이 영상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세차를 하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이 어떤 거냐면, 감정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먼저 다 주고 진심이 안 통한다면서 혼자 아파하고 미워하지 말 것. 건넨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받아들이는 것은 받는 이의 몫이지 주는 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애타는 진심을 보냈지만 흡수되지 못하고 흘려보내지는 관계에 속해 있다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 상대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내 불찰도 한몫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속상하다면 기억할 것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을 진심으로 봐줄 사람을 알아볼 눈이 생긴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제가 뭐 꿀팁이라고 정리를 해봤지만 뭐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방면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썸이던 연애던 씁쓸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노력을 그만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짝사랑썰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